안녕하세요. 럭스 교육의 대표 유영웅입니다. 자,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이 해외 취업에 중요한 레슈메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비디오를 켜게 되었는데요. 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 이 캐나다에서 대학을 나오고 캐나다의 통신업체인 벨 캐나다와 그리고 또 광산기업인 발레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 인턴십과 실질적인 취업을 하면서 수많은 레슈메와 커버레터를 작성했어야 됐는데요. 그리고 또 그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착오에서 어느 정도 이 완성 단계에 오는 과정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을 했는데요. 그 경험과 노하우를 오늘 공유하고자 비디오를 켜게 되었습니다. 단, 이 레슈메라는 것은 자신의 가치와 경험 그리고 또 이 스킬들을 면접관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에 적합하고 그리고 또 그 직업에 적합할 수 있고 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이 제가 오늘 공유하는 이 레슈메 스킬과 노하우에 대해서는 일종의 시작 단계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Software Engineer Telecom Enthos Platform. 이 자기가 관심이 있는 자, 어, 가장 중요한 건 Job Description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타이틀이죠. Software Engineer Telecom Enthos Platform. 자, 이 세 개의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 직책이 자신과 관심이 있는지 관심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내려오시다 보시면 About the Job and Responsibilities가 있습니다. 자, 이 직책의 기능에 관한 것들인데요. 이 About the Job은 좀 더 이 큰 그림에서의 기능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Responsibilities는 이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읽지는 않겠고 여기 중간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Under About the Job 아래에 있는 As part of the Anthos platform team, you will develop experience and leadership in establishing Google's recommendation for running large-scale modern carrier networks. 즉, 구글의 추천 사항들을 추천 사항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인데, 이 추천 사항들은 이 거대한 네트워크 캐리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에 관한 경험과 리더십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you work with various open source communities. 다양한 오픈 소스 커뮤니티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간략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네트워크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팀들과 협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보게 되면 responsibilities를 보면 직책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build core features into Anthos to run network functions. Anthos에 관련된 core feature를 만들게 될 것이고 work closely with Google telco partners와도 가깝게 일을 할 것이고 to certify Anthos to run their products. Anthos를 증명하고 그들에 관한 제품을 실행하는데 협업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for standardizing how to run containerized network functions on Kubernetes at scale. Influence technical direction and help prioritize projects by developing an understanding of the overall project and current technical roadmaps. Define milestones and identify features or deficiencies that matter to users.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대략 이 직책에 관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 minimum qualifications and preferred qualifications. 자, 우리가 이 잡이 어떠한 이 직책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했으면 그리고 또 이 기능이 자신의 관심과 부합을 했으면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겠죠. 만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이 직책은 누락시키고 다른 직책을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 한정된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게 내가 관심 있는 직책이다. 그러면 이 minimum qualifications, 즉 qualifications에 관한 내용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minimum qualifications라고 써 있는데요. 8 years of a professional software development experience or 3 years with an advanced degree in computer science, mathematics, statistics and engineering. 8년의 소프트웨어 경험이나 3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경험,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수학, 스태티스틱,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를 찾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software development experience in Kubernetes and one of the following: Go, Java, C++, Python. 쿠버네티스에 관련된 경험과 그리고 다음 4개의 언어에 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 preferred qualifications가 있는데 선호하는 자격들을 말하는 거예요. Experience in network software engineering,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 storage, 데이터 스토리지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virtualization, 가상, 즉 아마도 이 virtual machine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죠. 그리고 그래서 이 자격 요건을 보게 되면 자신의 경험과 스킬들이 이 자격 요건과 부합하는지를 알 수 있죠. 부합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한 60-70% 부합한다고 하면 그럼 무조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100% 부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부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대부분의 잡들은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 직책과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60-70% 정도 맞는다고 보면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원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커피 앤 페이스트를 하겠습니다. 여기 복사를 하면 자, 왜 제가 이 커피 앤 페이스트를 왜 했냐? 자,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이 키워드가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대기업들 같은 경우, 이 거대 회사들 같은 경우 레슈메를 걸릴 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잡 디스크립션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들을 레슈메나 커버레터에 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그 컴퓨터들이 그 키워드를 찾아서 그 키워드가 많은 사람들을 추려낼 것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사람이 이 내용들을 추린다 하더라도 이 직책을 아는 사람들은 결국에 여기에 나열된 사항들에 관해 관련이 있는 사람을 찾게 되겠죠.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키워드들을 추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8 years of professional software development experience or 3 years with an advanced degree in computer science, mathematics, statistics and engineering. 여기서 보시면 software development experience, software development 그리고 만약 computer science, mathematics, engineering 있죠. 키워드들이 Your software development experience in Kubernetes 그리고 one of the following Go, Java, C++, Python telecommunication systems 키워드죠. And cloud migration 키워드입니다. 자, 그리고 preferred qualifications experience in network software engineering 키워드, storage 키워드, and virtualization 키워드. Proficiency with mobile network architecture 키워드, 3GPP standards for 5G NR keyword, core networking concepts such as IPv6, IP tables, keyword, network acceleration such as DPDK, and keyword.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Anthos 키워드죠. 만약에 이 회사에서 일했으면 Anthos에 관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이 Anthos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다면
굉장한 어드밴티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키워드의 하나의 축이 될 것이고, kubernete스가 자주 나오네요. 네트워크도 많이 나오는 이름이죠. 내용이죠. Influence technical direction, help prioritize projects by developing an understanding of the overall project and current technical roadmaps. Define milestones and identify features or deficiencies that matter to users. 자, 대략적으로 좀 더 자세히 읽으면 더 많은 키워드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대부분의 키워드는 이 qualifications에 집중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이 키워드를 추려내서 이 레슈메에 갖다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 회사에 관해서 알게 돼야 하는데요. 이 회사에 관해서 알기 위해서는 About Us 페이지에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회사 개요를 보게 되면 그 회사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구글 같은 경우 첫 페이지 About Us 페이지에 가시면 이 Our Commitments to Racial Equity 즉 그리고 회장의 편지가 나오네요. CEO의 편지가. 이걸 잘 읽어보시면 이 회장의 CEO의 마인드를 알 수 있죠. 그리고 Our Commitments 일종의 가치, value와 같은 것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커미트먼트가 있습니다. 구글이 원하는 그리고 구글이 하고자 하는 첫 번째 같은 경우 Building Sustainable Equity in our workplace. Creating meaningful change starts within our own company. Strengthening our commitment to racial equity and inclusion will help Google build more helpful products for our users and the world.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가치에 대해서 개선하고 만드는 것을 얘기하고 있네요. And building products for change. 이노베이티브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helping create economic opportunity, 경제적 기회를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Improving education, 교육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supporting racial justice organizations, 그 평등주의를 추구하는 이 기관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 지지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또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회사들과 만드는 프로덕트에 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정말 많죠. 구글 같은 경우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신의 직책과 관련된 프로덕트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또 이 다양한 프로덕트를 조사를 해보면 이 회사의 또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이 회사가 만드는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이 회사를 지원하기 전에. 컴퍼니 뉴스, 이 회사에 관한 뉴스들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가장 최신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여기 보시면 Japan prepares for changing economy. 트위터에 관한 내용들이 많네요. 최신 트렌드에 많아서 트위터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트위터를 통해서 내용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 다른 방법, 이 회사의 뉴스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글로 갑니다. 구글로 가서 구글을 치시고 이 뉴스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구글에 관한 정보들이 나오게 되죠. Received an email from Google about a class action settlement. class action settlement에 관한 이메일을 받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여기 또 소스가 나오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신문사의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Google's AI power platform Keen aims to be an alternative to mindless browsing online feeds. 여기 있죠. 테크크런치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또 관심이 갈 만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회사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레슈메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레슈메라는 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 지원하는 회사에 따라서, 그리고 또 지원하는 직책에 따라서, 그리고 또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항상 바뀔 수 있는 게 레슈메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지원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아마 한 1500개 이상은 지원하지 않았을까, 대학교를 들어온 이후부터. 그리고 또 그 지원을 하면서부터 이 축적해온 노하우와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 나름의 레슈메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 또한 정답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상단에 오는 것은 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인데, 이 부분은 공통적입니다. 어떤 레슈메를 쓰든지 이 레이아웃은 바뀔 수 있어도 이 들어가는 정보는 항상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summary인데요. 이 summary of qualifications죠. 자격 요건을 summary해서 나타내는 것인데, 두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저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다이렉터였던 점, 그리고 회사를 성장시킨 점, 그리고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적었어요. 간략하게 이 면접관이나 혹은 인사 담당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빨리 설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Summary of Qualifications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Education인데, 이 Education은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에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에 올 수 있어요. 하나의 표현 방식이에요. 모든 것이 레이아웃도. 저 같은 경우 에듀케이션을 썸머리 다음에 작성을 했는데, 이 에듀케이션 내에는 메모리얼 유니버시티 오브 뉴펀랜드가 있고, 위치를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나타내고, 그리고 또 졸업연도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전공도 작성을 해야죠. 여기서 전공의 중요한 것은, 이 북미 같은 경우 에크로님이라고 해서 약자를 많이 쓰는데, 이 약자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약자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Professional Experience인데, 북미에서는 일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럭스PM에서 일한 것과 발레이에서 일한 것을 적었어요. 벨 캐나다에서 일한 것은 굉장히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거의 한 7년도 더 된 일이죠. 그래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럭스PM에서 일한 경험, 위치, 그리고 시기를 작성하고 또 직책을 작성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면접관이나 인사 담당자가 원하는 것은 이 지원자가 어떠한 영향을 자신의 회사에 끼칠 것인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것을 얼마나 수치화할 수 있는가를 인사 담당자들은 봅니다. 이전의 회사에서 일했었던 경력과, 그리고 이전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수치화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1명에서 7명까지 키운 점, 그리고 연매출 일정 숫자의 연매출을 올린 점, 그리고 또 프로젝트의 사이즈, 또 함께 일한 회사의 크기 등을 수치화해서 나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규모의 자금을 운영했었고 어느 정도 크기의 팀을 운영했을지 눈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과 비교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이 발레에서 일했을 때는 사실 수치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제가 이 회사에서 사실 엔지니어로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리얼 롤에 있지 않았고 매니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자금을 운영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로 일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엔지니어로 일했었는데, 엔지니어 일함으로 많은 수치를 나타내지 못했어요. 대부분 공장에 있는 기계적인 이슈를 해결하는 데 시간을 쏟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되게 한 일을 적습니다. 제가 했던 일들을 적는데, 어떻게 보면 이 레슈메 내에서는 강조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왜냐면 여기서는 굉장히 수치화돼 있고 여기서는 한 일만 적기 때문에 면접관들이나 인사 담당자들의 눈에 띄기 어려운 경력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other experience가 나오는데 이 other experience는 자신의 교회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을 적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봉사활동한 경력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적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관심사인데 관심사 같은 경우 다양한 관심사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테크놀로지 그리고 프로그래밍, 오토메이션, 그리고 서커 등을 적었고요. 이거는 다 개개인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시청자께서 자신에 맞는 관심사를 적으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모든 경력 사항들을 한 페이지에다가 작성을 했는데 때로는 이 두 페이지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인사 담당자들은 특히 북미에서 정말 많은 지원자들을 받습니다. 저도 이 회사 럭스PM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람을 고용할 때 작은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만 공고를 내도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 한 자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더 하겠죠. 대기업이고 좋은 직책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시간은 많아야 30초 이력서를 내서 적으면 15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눈에 띄어야 하는데 두 페이지까지 가면 너무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내용을 이 첫 페이지에다가 함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는 간략하게 표 형식으로 컴퓨터 스킬들을 나타냅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요즘 컴퓨터를 사용을 못하면 일을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에 대해서 제 경험치들을 표로 나타냈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경험들은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레슈메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job description을 보는 방법, 그리고 회사를 알아보는 방법, 이제 거기 연장선상에서 이 레슈메를 작성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커버레터에 관해서 다음 비디오에는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만 하고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